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고요. 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이제 현직 대표 시절보다 더 열심히 움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전 대표가 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소식인데요. 연일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워낙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구자용 차장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이준석 대표의 이 행보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권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고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하려고 이 노력 중인데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이준석의 난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은 이 말씀을 쏟아내면서 이 당내 분란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렴되기보다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정리가 돼야만 앞으로 이제 9월 되면 이 정기국회도 예정이 돼 있고 뭐 또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이 차기 전당대회 이 개최 일정까지도 좀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이 뭐랄까요 좀 억울한 호소 그리고 네.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그 요구 이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여권은 이 내홍이 좀 장기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여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대해서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당원 가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걸 그 단기적으로 자신이 어떤 대표가 끝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차피 6개월 뒤에 당원권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또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내년 그 뭐 1, 2월 정도로 늦춰서 개최를 한다라면 자신도 여전히 이 당원으로서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으로부터 이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제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이 세력을 모아서 다시 대표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당원 가입 독려가 이준석 개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후자보다는 지금 전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당원 이 가입 그 독려 문자 메시지가 또는 그 SNS 글이 오히려 해당 행위일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좀 거취 행보에 대해서 당에서 또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외 여론전 속에서 추가 징계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요. 윤리위도 공개 경고에 나선 상황입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이미 한 차례 징계는 나왔고 파장이 있었고요. 또 한 차례 더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뭐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지금 이제 당의 중진 의원 몇 분이 아마 오는 주에 그 의원총회를 요청할 것 같아요. 네. 의원총회요? 네,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 최근 언행이 과연 그 어떤 것인가 한번 평가를 해보자. 네. 논의를 해서 만약에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게 1차 경고를 할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한다면 아마 윤리위가 열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그 징계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조치. 그럼 뭐 탈당 권유나 그 제명이 될 상황이니까. 네. 어쨌든 뭐 다음 주 되면은 물론 가처분 관련된 뭐 그 결정도 있겠습니다만 당에서도 이제는 좀 마무리 져야 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 중진 의원들이 혹시 뭐 윤핵관 그룹에 있는 그런 의원들입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좀 윤핵관보다 하고는 좀 거리가 먼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일부는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했던 분도 있죠. 근데 그분들도 이건 아니다. 이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공감대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공식적인 대응 자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준석 전 대표 말리고 싶지만 지금 못 말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참 구질구질하게 정치한다고 하면서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뭐 같이 싸우고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들까지 모두 이제 지적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겨냥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윤계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이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다. 이 대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리고 싶어도 못 말리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준표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양비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진한 이 뭐 성 접대 의혹 뭐 이거를 이제 불러 일으켜서 논란을 만든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대응하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응석을 부린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구질구질한 정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력이 전무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윤핵관 측이나 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미 이제 일파만파 커졌는데 이거를 또 대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드는 그래서 그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자제를 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또 그걸 파고드는 계속 이 말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글부글 거리지만 또 대응은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 판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응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어떤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또다시 징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징계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다시 사실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네, 그런가요? 오히려 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징계 얘기를 다시 꺼내면 이준석 전 대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말도 못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바로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입당을 독려하는 건 뭐냐면 이번 조기 전대를 하건 뭐 1, 2월 달에 하건 간에 본인이 나가건 본인이 안 나가건 간에 누군가를 또 내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당권 투쟁의 양상에 들어간 것이고 길게 보면은 2024년 이후에 예컨대 뭐 이 총선에서 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책임론을 물고 다시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해법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2024년까지 좀 장기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이 청년들 간의 어떤 분열 양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당대표 되고 나서 청년 정치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분열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뭐 청년재단 이사장인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연일 이제 비판 발언 내놓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반대하는 친 이준석계 다른 청년들은 또 그를 비판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여권의 어떤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마디로 그 이제 청년 정치의 상징이었던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 퀴즈로 불려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드디어 이제 좀 분열의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준석 퀴즈의 좀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그동안 당원권 자격정지 그 6개월을 징계를 받았을 때도 그래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우호적인 얘기들을 그동안은 많이 해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이 그 이준석 대표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격을 가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당 후사를 내세우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자제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응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여권 내부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어떤 여론 주도권을 그 이슈를 뺏긴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부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막 라디오든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내고 있는 뭐 광복절 메시지라든지 그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여론전에 의해서 묻히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청년 정치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금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일단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분열 양상이 지금 보여지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습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동훈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어제 한 방송을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아량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풀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아량 참 그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 내부 총질이라고 했죠. 아마 내부 총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정중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무슨 아량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일부에서는 빨리 그 암이 더 도지기 전에 도려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정치 얘기를 하죠. 이준석은 청년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정치를 했던 거죠. 성상납 의혹을 받고 한 업자에게 20번씩이나 접대를 받고 이거는 여의도 기득권 정치인들도 안 하는 구태 행태죠. 청년 정치가 아니라 구태 정치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우호적인 분들은 그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많은 그 여러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박수도 보내고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선 이후 특히 전개된 또 대선 당시에 그 2번 가출을 통해서 보여준 정치 행태는 특히 그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행태고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 사태에 왔고 네. 지금 굉장히 여당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당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이준석 대표는 뭐 본인은 계속 그 자기 정치를 계속 하겠지만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정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경찰 수사 내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이제 사업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접대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업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고 이제 조만간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경찰 수사 상황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아직 뭐 그 김성진 대표의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지금 혐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고 어느 정도 혐의가 파악되는지는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는 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성상납 의혹이 없는 사실이 모함을 만약에 쓰인 거라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사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찰 수사에서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당의 어떤 윤리 그 징계가 좀 과도했다. 나의 이제 그 당원권 정지를 좀 풀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 행태를 보면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아니면 그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네. 당내 문제, 자신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탄압했는지, 자신을 어떻게 그 대표에서 끌어내려고 했는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어떤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원들로 볼 때는 내부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볼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지금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국정 과제는 등한시하고 지금 내부에서 저렇게 누가 옳네 그르네 옥신각신 싸우기만 한다. 이것을 어느 국민이 지금 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길게 생각을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라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빠져서 경찰 수사를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지켜보는 당원이나 국민들이 여운을 가지고 이준석이 빠지니까 정치가 오히려 좀 청년들의 어떤 입장이 제대로 대변이 안 되는구나. 다시 이준석을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운을 남겨줘야만 다시 정치 재기가 가능한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모습은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끝까지 간다. 자신이 네. 승자가 될지 아니면 영원한 패자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만 봤을 때는 승리로 가는 길보다는 약간 패배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우려의 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차기 전당대회 시기 놓고 계속해서 동상이몽,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방향대로 내년 초 비대위 지속 얼토당 당타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안철수 의원은 제대로 된 국회 활동, 정기국회 이제 곧 시작하니까요. 우선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그 다음에 연말보다는 조금 뒤에를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또 한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소장님. 네. 1월 말이나 2월 경에 아마도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시점을 딱 박아줬는데 이때 치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순탄하게 갈까요? 그래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선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니까 좀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뭐 너도 나도 특히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얘기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그 논리는 뭐냐면 지금 뭐 당 내건 당 외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빨리 당 대표를 뽑아서 구심력을 확보해야만 상황을 안정화시킨다. 이게 네. 논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안철수라든가 다른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은 늦추는 것이 본인에게 이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논리에 판단을 따라서 좀 한지 다르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어떤 예측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이 상황이 뭐 이런 전대에 언제 하느냐와 맞물려서 지금 빚어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1월, 2월 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강력하게 못을 박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기 당권 주자들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국회에서 또 여당으로서 차기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 같은 것을 부각할 수 있는 이런 국정감사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전당대회까지 하면은 당에서 어떤 이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 12월 뭐 1월까지 가면은 뭐 소위 이준석 전 당대표 이 사태 이것에 대한 우려가 뭐 잊혀질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일단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내부적인 내홍 상황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일단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이번 주에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가처분 말고도 일단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수사 결과도 뭐 하루 이틀 안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이고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인정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갈등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사실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빨리 당을 안정시켜서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취지일 텐데요.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국회 그 일정이 9월로 일단 되어 있고 그때부터는 또 국감 시즌도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전당대회를 또 당에서 열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정기국회가 좀 마감되는 올 연말에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 당대표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수사 결과라든지 뭐 재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계속해서 좀 핵폭탄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서 특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예정된 일정 중에는 연찬회가 이번 주 한 후반쯤에 있습니다.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치러지는데 이 자리에 이제 뭐 대통령 참석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이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물론 전당대회 시기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아까 위원님께서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홍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봉합의 해결책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네. 대통령실과 당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아마 이게 주가 될 거예요. 연찬회는 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그 당정이 협력하느냐 이 문제가 주가 되고 이제 네. 그 전당대회 시기 문제는 물론 이제 지도부 공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이제 개인을 위해서 빨리 한다, 늦게 한다 이 논의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물리적으로 전당대회라는 게 준비하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제 8월 28일 날 전당대회 하지만
대선 직후에부터 시작해서 3개월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9월, 10월, 11월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정기국회 열려가지고 감사도 하고 예산도 따지고 하는데 당 행사를 하는 거는 여당으로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시기는 대체로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아마 새해에는 새 지도부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이르면은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나올 수 있는 만큼 연찬회와 더불어서 국민의힘 상황이 분수령이 맞이할 것 같습니다.